며느리에게 한 푼도 없다 통보한 시어머니, 장례 후 드러난 기막힌 복수. 이 돈 절대 그년 손에 가지 않게 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죽기 직전까지 시어머니 정수는 며느리 수진을 증오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10년간 이어진 오해의 시작이었다. 이야기의 끝엔 진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낡은 현관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 섞인 겨울 공기가 맞았다. 그 안에서 한 노모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너 같은 사람한텐 한 푼도 없다. 그 말은 매일처럼 수진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말없이 어머니의 약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탁자 위엔 병원 영수증과 전기요금 고지서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의 요양비, 간병비, 약값 모두 수진의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다. 남편은 지방 발령으로 주말에만 들러왔고 큰 며느리 윤정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수는 수진을 의심했다. 돈을 노리고 있는 거야. 그 말을 이웃에게 흘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도 며느리가 그 정도면 효부지요. 하지만 정수는 웃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등을 졌고 그때부터 돈은 믿으면 배신당한다는 신념으로 살았다. 하루는 수진이 약을 챙기다 어머니의 지갑 속 사진을 봤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엔 어린 아들과 남편 그리고 젊은 정순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돌려놓았다. 이제 그만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텅 빈 방으로 사라졌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진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정수는 그녀를 보자 얼굴을 굳혔다. 사람은 자기 몫만큼 사는 거야. 넌 너무 많은 걸 원했어. 그 말 한마디에 수진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녀의 눈에는 하얀 서류 봉투가 스쳐 보였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직 한겨울인데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왜 이렇게 미워하실까? 정말 내가 뭘 잘못했을까? 휴대폰 화면에 남편의 메시지가 뜸을 이었다. 남편 엄마 기분 맞춰드려. 괜히 자극하지 말고. 그 한 줄이 가장 서운했다. 그녀는 답장을 쓰다 지웠다. 나도 사람인데. 다음 날 정수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이제 정리합시다. 남은 건 윤정이에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순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며칠 뒤 수진은 병원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다. 간호사 둘이 속삭였다. 어제 그 어르신 변호사 왔었대. 유언장 쓴대. 근데 며느리한텐 하나도 안 준다나 봐. 수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손에 쥔 종이컵이 부서질 듯 휘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정말 나를 싫어하신다면 이제 나도 놓아드려야 하나.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날 정순이 서류를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렸다는 것을. 복수는 소리 없이 해야 진짜로 남는 거야. 그 밥 다시 가져와. 내 입엔 못 넘기겠다 했잖아. 겨울 요양병원의 복도는 늘 조용했지만 그날만큼은 날카로운 소리로 찢어졌다. 환자실 문이 살짝 열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침대 머리맡에 앉은 정순이 밥상을 밀어 엎어버렸다. 그 밥을 정성껏 차린 사람이 수진이었다. 차가운 밥그릇 소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다. 쌀알이 산산이 흩어지고
수진의 손끝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 조각을 주었다. 정순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롭게 찢어졌다. 남의 눈앞에서 착한 척 좀 그만해라. 너는 언제나 내 속을 뒤집는 년이야.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간병인과 옆 침상 보호자가 눈치를 보다 조용히 자리를 비켰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엔 억눌린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닫고 복도 끝 자동 판매기 앞에 섰다. 손이 떨려 동전을 넣지 못했다. 커피캔을 꺼내던 그녀의 손끝엔 밴드가 붙어 있었다. 며칠 전 식판을 들다 베인 자국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큰 며느리 윤정의 이름이 떴다. 수진 씨, 어머니 간병비는 이제 우리 쪽에서 처리해요. 괜히 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통화는 3초 만에 끝났다.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웃었다. 웃음 끝이 떨렸다. 착한 척이라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어머니.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기분 상했대. 요양비 건드리지 말고 잠깐 쉬어. 큰형수랑 좀 맞춰. 그녀는 말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대답할 힘도 의미도 없었다. 밤 10시가 넘자 병원 조명이 꺼졌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쌓이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조용히 덮여갔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전했다. 어머님이 오늘은 조금 편안해 보이세요. 새벽에 누구 찾으시던데요? 누구를요? 글쎄요, 수진이 어디 있어 그러셨어요. 수지는 잠시 말이 막혔다. 정말요?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금방 다시 잊으셨어요. 병실 문을 열자 정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손에 들린 죽그릇에서 김이 올라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 이번엔 깨지지 않도록 천천히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 오늘은 맛있어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정순의 눈이 살짝 떴다.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녀는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렇게라도 곁에 있을게요. 병실 바깥 창문에는 눈이 계속 내렸다. 그 하얀 눈 사이로 어머니의 신바퀴 불빛이 깜빡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유 원장,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순간 멎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봉투를 들고 단상 앞으로 나섰다. 국화향이 짙게 깔린 조문실 안 울음도 멈췄다. 정순의 영정사진은 여느 때처럼 단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수지는 조용히 한켠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 아직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강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사진 속 얼굴이 되었다는 게.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종이를 한 장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유언서 고 정순. 모든 재산은 큰 며느리 윤정에게 상속한다. 작은 며느리 수진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의 눈빛이 동시에 수진을 향했다. 속삭임이 흘렀다. 결국 큰 며느리한테 다 갔대. 수진 씨는 헛고생했네.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척했지만 입가엔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미소가 있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수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절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문객들은 그런 그녀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안쓰럽게, 누군가는 피식 웃으며. 그녀는 단정히 영정 앞에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이제 진짜 편히. 그리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국화꽃잎 하나가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장례는 그렇게 끝났다. 그날 밤 수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자 정적이 쏟아졌다. 그녀는 하얀 조문 리본을 벗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다음 날 그녀의 우편함에 작은 상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법무법인 은하. 박스 안에는 봉투 하나와 USB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3개월 후 이 영상을 열어보세요. 정순.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영상? 그녀는 숨을 삼켰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스쳤다. 그날 밤 그녀는 USB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꿈속에서 어머니가 반복해서 나타났다. 하얀 국화꽃을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매번 같은 말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진 씨, 고인의 요청으로 가족분들을 모두 모셔야 합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수진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법무법인 은하의 변호사였다. 그 이름을 듣자 장례식 다음 날 받은 택배 상자가 떠올랐다. 열지도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USB. 시간은 어느덧 3달이 흘렀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꼭 제가 가야 하나요? 예, 유언장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직접 이 자리에서만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는 짧게 끊겼다. 수지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끌림이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 도대체 뭘까? 그날 오후 약속된 시각에 맞춰 수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곳엔 이미 가족들이 도착해 있었다. 큰 며느리 윤정, 남편 그리고 몇몇 친척들. 모두가 묘한 긴장감에 쌓여 있었다. 윤정은 수진을 보자마자 피식 웃었다. 어머, 오셨어요? 이런 자리에 굳이 안 와도 되실 텐데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 한가운데 스크린이 세워져 있었다. 그 위엔 하얀 글씨가 떠 있었다. 정순 유언 영상 개인 상속 지시 내용.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USB를 꽂았다. 순간 정숙한 공간을 가르며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 정수는 하얗게 샌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있었다.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너희에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말할 시간이 온 것 같다. 순간 윤정의 표정이 굳었다. 남편도 숨을 삼켰다. 수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나는 평생 가족 안에서도 외로웠다. 돈이 있으면 싸우고 없으면 원망했지.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싸우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나쁜 역할을 해야 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정수는 영상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윤정아, 내가 내 통장을 빼돌린 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날 이후로 진짜 내 곁에 남은 건 수진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수진아, 내가 내 약값 대신 낸 돈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긴다. 내가 떠난 뒤 모든 게 드러나더라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영상은 잠시 끊기고 정순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나를 냉정하다 했겠지.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내 마지막 선택이 너희를 가르칠 거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와 함께 영상이 꺼졌다. 회의실엔 정적만 남았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놀람보다도 묘한 슬픔이 번지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이걸 준비하신 거였네요.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다음은 고인의 조건부 유언장 공개 절차입니다. 이 내용은 영상 이후 추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다. 그 순간 수지는 느꼈다. 무언가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걸. 이건 단순한 상속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다. 회의실 안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됐다. 그는 봉투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고인께서는 이 영상과 함께 조건부 신탁 계약서를 남기셨습니다. 표면상 모든 재산은 큰며느리 윤정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관리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다. 관리자 이름 수진.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런 서류를 쓸 리가 없어요. 변호사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이미 공증을 마쳤습니다. 이건 유언이 아닌 법적 신탁입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수진 씨가 거부하지 않을 경우 모든 관리권은 즉시 이전됩니다. 수진은 숨을 삼켰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복수는 소리 없이 해야 오래 남는다. 윤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 주신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 한 달간 매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죠. 탐욕을 시험하기 위한 거래였다고. 회의실 안 공기가 서늘하게 변했다. 윤정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슬픔과 혼란,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언장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심이 남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다. 윤정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반지가 바닥에 딸깍 소리를 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회색 하늘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당신의 방식이었군요. 그날 저녁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서류를 펼쳤다. 거기엔 낯익은 손글씨가 있었다. 수진아,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정의로 완성해야 한다. 내가 널 믿는 이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정의라 어머니다운 말씀이네요.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정순이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 이 돈 절대 그년 손에 가지 않게 해. 그 말이 지금에 와서야 이해되었다. 고인의 추가 유언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손끝이 떨렸다. 그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모두가 숨을 삼키며 그의 입을 바라봤다.
그는 서류를 조심스레 펴읽기 시작했다. 모든 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수진에게 귀속된다. 단, 이 사실은 장례식 이후 3개월이 지나 공개하도록 한다. 윤정은 자리에 앉은 채 입을 틀어막았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변호사가 단호히 막았다. 고인께서 직접 녹화하신 영상과 서명, 지문, 공증이 모두 있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올랐다. 그럼 나는 뭐예요? 그동안 엄마 간병 비며 병원비 내느라 내가.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끊었다. 간병비는 모두 수진 씨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순간 회의실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윤정의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만하자. 이제 됐어. 윤정은 그를 노려봤다. 당신도 알았어? 이 모든 걸?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봤다. 수지는 말없이 서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엔 분노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깊은 안도의 숨이 스쳤다. 변호사는 조용히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한 줄 적혀 있었다. 진짜 복수는 욕망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엔 정순의 서명과 손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윤정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사람 끝까지 날 바보 만들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수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니는 언제나 진심이셨죠.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 윤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당신은 지금 행복해?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행복하진 않아요. 그냥 끝난 거예요. 회의실 밖으로 걸어 나오자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손에 든 서류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려왔다. 사람들은 날 미워하겠지만 넌 알겠지. 복수는 말이 아니라 증명으로 하는 거야. 수지는 눈을 감았다. 네, 어머니. 이제 저도 알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문이 닫히며 회의실 안에 남은 소음이 멎었다. 오직 정순의 유언 문장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정의로 완성된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게 울렸다. 법무법인 건물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손에 들린 유언장 복사본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가방 속에는 오래전 어머니가 쓰던 낡은 손수건이 함께 들어 있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결국 어머니는 저를 믿으셨군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거리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돌아봤다. 멀리서 들려오는 봄바람 소리 속에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정의로 완성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당신의 정의였어요.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떴다. 법무법인 은하상속 완료 통지서.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화면엔 흑백으로 변한 한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냉정하다 했지만 진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모두가 울었다.